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아, 이제 뭐 딱한 맞네 이제. 오늘 되게 오늘 내 스타일 좀 바꿨습니다. 예. 머리 한번 넘겨봤어요. 환해 보이네요. 근데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 머리숱은 괜찮은데 아직은. 예. 아, 목사님 머리숱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빠지는 것보다 이렇게 하얗게 새는 게 보기도 더 예. 좋습니다. 하여튼 너 좀 배 좀 많이 들어간 거 같잖아요. 그러네요. 진짜로. 힘 주셨어요? 나 요즘에 약간의 힘 안 줘. 요즘에 약간의 지금 보정 속옷을 입으신 거예요? 아니야. 체중 조절을 그러시구나. 곧 있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한국의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도에 대해서 좀 주제가 우울하지만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55%. 외로우세요? 지금 저는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계절이 변할 때. 왜 봄 타고 가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는 살짝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매우와 약간이 55%인데 나는 약간 느낄 때가 있어요. 약간.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심심한 아니 뭐 심심한 게 아니라 글쎄 왜 그럴까? 이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정권자시잖아요. 그건 고독함이고 그게 결국엔 뭐 외롭다는 외로움. 느낌 아닐까요? 외로움과 고독함 또 약간 또 좀 다르네. 자, 일단 뭐 가봅시다. 우리말과 한자의 차이. 똑같은 건가? 2030 세대 미혼 1인 가구에서 외로운 체감도 높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결혼도 그렇고 기혼 유자녀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사별하는 게 그 다음 미혼이나 비혼이 제일 높네요. 가구 유형별 1인 가구가 아무래도 제일 높고 4인 이상이 좀 낮고 그래. 남성은 사회적 고립감, 여성은 외로움에 더 취약. 남성은 사회적 고립감에 더, 여성은 남자가 훨씬 더 높다는 거. 외로움에 시달릴 위험이 여성이 51%, 남성보다 더 높다. 여자들이 더 수다라 그래야 되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니까 덜 외로울 것 같은데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더 외롭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니까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만족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모든 관계가 다 좋아야지 하나만 관계가 안 좋아도 외롭다고 느껴요.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남자보다는 여자가 관계에 대한 의존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떤 뭐 일만 잘하고 인정만 받아도 그런 뭐 고립이나 이런 게 좀 덜한데 어쨌든 여성이 조금 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회인 것 같고 세계 28개국 시민 5명 중에 2명이 지난 6개월 동안 더 외로워. 지난 6개월은 이제 코로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더 외로워졌다. 그렇다 비율이 이렇게 터키 쪽이 더 많이 터키가 굉장히 또 이 제재도 심하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쭉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평균보다 위입니다. 네. 이쪽이 일본은 아닌 것 같아. 되게 별로. 항상 우리는 일본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얘네는 왜 그러지? 4년 전 세계 최초 고독부 신설한 영국. 그의 외로움 실태 조사 결과 국민 45% 외로움. 우리 아까 55%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우리 빨리 신설해야겠네, 우리 고독부. 고독부. 고독부 해야겠네. 영국에 보면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가 32. 때때로 가끔 항상 5%. 이건 병이고, 그죠? 우울증이고, 때때로 가끔 전혀 느끼지 못함. 그래도 여기 건강하네요, 그죠? 네. 일본인의 외로움 체감 빈도 항상 자주 때때로 가끔 느낀다가 36%. 일본 사람들이 외로움을 덜 느껴요. 우리보다 20%가 적어요 지금.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관계지향적이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데 이거. 아, 그러네요. 이거는 좀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해설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좀 저는 하여튼 좋은 징조는 아니잖아요. 자살이 많아지는 네,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SNS를 하긴 하는데 SNS가 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역기능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되고 경우가 많아요. 나는 뭐하나. 얘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그리고 이런 생각들. 또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사실 본인의 좀 좋은 점만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주일 내내 라면 먹다가 언제 네. 한번 스파게티 먹은 거 그거 딱 올려가지고 네. 맨날 스파게티 먹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솔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좀 괴리감이랄까요. 네. 보이기 위한. 네.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삶이 한국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 점점점 서로 네. 가식적인 삶, 그 그늘에 가려진 외로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그 사람은 또 외롭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언제부터인가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뭔가 루저같이 네. 느껴지는. 그죠? 맞아요. 이런 다 아파트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하여튼 이런 게 다양하지가 않은 우리 사회가 딱 너무 정형화된 틀 네. 안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은 외롭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훨씬 더 다양성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잘못된 것 같아요. 점점 일상에서 외로움 느끼는 주된 이유 경제적 여유 부족, 인간관계 결핍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이유가 뭔가? 경제 여유가 없어서가 38%,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34%,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33%,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30%,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돼서 30%, 희망에 대한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죠? 네. SNS 피해 같은 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29%,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느낌이. 이것도 관계.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이것도 인간관계. 네. 요거는 뭐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좀 SNS에 대한 피해. 미래에 대한 희망, 요거는 경제적인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이게 크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네. 두세 가지네.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사람 관계에 대한 거.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이제 그냥 와가지고 아는 사람 쭉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만나는 분들 말고 이렇게 오피셜하게 네. 공식적으로 만나는 분들 말고 사적으로 뭐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그래도 몇 분이 있어서 그나마 네. 그나마 좀 친구 관계. 내가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날 수는 없잖아. 점점 전화도 좀 뜸하고 그러니까 가끔 전화하면 한참 설명을 많이 해. 서로.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연령별 외로움 느끼는 이유 차이가 있다. 20, 30대는 상대적 박탈감, 40, 50대는 마음 터놓을 상대 부족. 그렇죠? 20대 보면 다른 사람, 이게 SNS 피해가 그냥 결정적인 네, 경제적 여유, 네.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 30대는 이제 경제적 여유, 만날 사람이 없고 SNS가 좀 내려갔네요. 여기부터는 이제 비교는 없어요. 40, 50대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죠.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많지 않죠. 네, 맞습니다. 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거의 똑같네. 여기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고 50대는 특이해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 지금 50대 저보다 그렇죠. 저 때 되면 이제 자녀들도 다 내가 볼 때 이거는 약간 부부관계 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 다 외지로 출타하고 이제 두 그러니까. 부부만 남았는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네요.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외로움 해소법 TV 보기가 가장 많고 SNS 하지 말라니까.
TV 보기. TV도 요즘에 연예인들 막 나와서 그러는 거 보면 그것도 좀 짜증. 나는 우리가 거실에 TV가 없애기 시작한 지가 거의 한 20년 됐나? TV를 없앴어요. 그냥 TV가 있긴 있는데 안 봐. 거의 안 보고 이제 이걸로 보죠. 스마트폰이나 네네. 뭐 태블릿 PC나 이걸로 이제 필요한 것만 찾아서 보고 유튜브 이런 것들 보지 TV를 진짜 안 보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잠자기, 음악 듣기, 맛있는 음식 먹기. 요거 좋네. 영화 보기, 산책하기, 운동하기. 산책 운동 좋습니다. 게임하기. 할 때는 재밌는데 끝나고 나면 또 똑같이 또 이게 술 마시기, 주변 정리, 청소하기. 요거나 요거는 그 순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뭐 평생 게임할 수도 없고 술 마실 수도 없고.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그런 느낌이 들면 운동이나 산책을 합니다. 운동 산책.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그냥 좀 잠시 내려놓는 거죠. 운동하는 동안에. 여기는 저기 빠졌네. 나는 책을 읽습니다. 아, 독서. 그래서 새로운 세계 독서에 몰입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또 좀 있죠. 그 세계로 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외롭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지. 뭔가를 찾는 거, 그 취미든 운동이든 독서든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TV는 안 보나 음식이나 음식 좀 줄이세요 이제. 음식. 또 그래. 나 지금 완전히 줄였다니까. 나 지난주에 뭐라 그래갖고 내가 지금 진짜 좀 지금 들어갔네요. 많이 들어갔어. 네. 실제로도 줄었어요. 외로움이 덜 하시겠네요 이제. 옛날에 20대의 몸으로 20대는 아니야. 20대는 내가 50kg였으니까. 자, SNS 활동으로 우울감, 외로움 등 감정 회복까지는 부족하다. 하지 이거는 나는 별로 해소되지 않는 30, 해소된다 25%인데 글쎄 뭐 잠깐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쵸. SNS는 10분 이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좋아요 몇 개 눌러주고 근데 거기 빠지면 1시간씩 가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절대 10분 15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 2021년 사회적 고립도 역대 최고 국민 3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 와 많이 늘었네. 이게 코로나 국면이라서 그죠? 네네. 남성이 더 많아요 여성보다. 연령별은 고령층일수록 더 많네요. 그죠? 고령층일수록 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죠? 볼까요? 2020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32%, 1인 가구 3명 중 1명은 노인. 이것도 점점 1인 가구 숫자가 점점 비중이 30, 이제는 3명 중에 1명이 네. 1인 가구가. 그렇죠. 왜냐면 성인 자녀들이 다 독립을 하잖아.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산 상태가 10년에서 15년씩 그냥 쭉 독립을 해서 20대 네. 한 중반 후반에서 독립을 해서 30대가 지나고 40대 남자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 이렇게도 가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고령층도 돌아가시면 혼자 사는 경우가 그렇죠. 연령 분포가 보세요. 20대가 많고 60대가 많은 거예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서울 기준으로 봐서 돌봐주는 사람 없어 나 혼자 고독사 할 가능성 높다가 30%. 근데 이 지방은 서울보다는 좀 덜 할 것 같지 않아요? 더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독사할 가능성. 고독사할 가능성. 그렇죠. 지방이 좀 더한가? 덜 할 것 같아요. 좀 덜 할 것 같아요. 네. 지방은 훨씬 서울이 훨씬 더 그런 이게 면에서는 좀 개별화돼 있죠. 파편화되어 있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더 높고 지방은 만약에 이분이 혼자 살더라도 고향이거나 좀 이제 그런 면은 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지방의 삶이 훨씬 더 낫고 서울은 서로 다 객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모를 가능성이 많죠. 고독사 가능성이 이때가 더
아니고 나지금 높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벌써 이게 한 몇 년 전입니까? 2016년이면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닌데. 근데 2016년부터 18년은 더 줄었는데 20년은 2배 가까이 늘었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에 이제 한참 그런 케이스인데 고독사 추정 무연고 사망자 10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 실제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2012 10년 새에 3배 증가. 이거는 좀 꺾을 수 있는데 잘하면 네. 사회적인 네트워크망을 좀 네네. 하고 교회에서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 어르신들을 좀 잘 돌보고 연락도 좀 하고 그러면 좀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쉽지는 않아요. 외로움 문제 해결. 국민 10명 중 7명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68%. 그렇죠. 개인적 국가가 해야죠. 뭘 해야 될까요? 뭐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 복지사들께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또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도시가스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틈새 시간에 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사후보다 아이고 찾아봤더니 돌아가셨네가 아니라 예방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뭐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동이잖아요. 네. 이제 동장, 동사무소 뭐 이런 데 하고 지역에 있는 랜드마크 교회들하고 연결을 좀 해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걸 꼭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르신들이라도 네. 국가가 좀 지원을 해주면서 그분들이 행복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지만 잠은 집에서 혼자 살지언정 아침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경로대학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경로대학 같은 것도 인력과 재정 때문에 못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라는 거지. 동에서 네. 봉사자들이나 이런 것들 안내도 해주고 그러면 교회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교회가 왜 하다가 왜 멈췄냐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이 없고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목회자들 대부분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산 부족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동에서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장소 활용을 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좀 주고 그러면서 그걸 좀 독려를 하면 예방교육 차원에서 사람들이 노인들은 좀 모이기만 해도 좀 즐거우니까 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네. 필요해요, 사실은. 워낙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인구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렇죠.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좀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 공공성, 교회 그렇죠. 공공성을 우리가 조금 그 요즘에 마을 목회 얘기하는데 그 마을 목회의 관점에서 지역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로움 해결 국가 대책, 고독처 등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왜 부정적일까? 어떤 이거는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나오죠. 정부가 뭐 하려고 그러면 일단 더 오히려 일을 망치지. 그러니까 민간단체나 이런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그러네. 내가 정부에서 고독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부정 여론이 확 니네 때문에 더 외롭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럴 것 같은데. 다소 동의한다. 정부의 필요성. 53%네 그래도. 별로 전혀 동의하지 않고.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책 강화. 고독사 방지를 위한 복지 체계. 외로움을 질병으로 인정. 공공의료 지원. 사회 통합 리더십. 교과 과정의 통합 강조. 교육 강화. 고독처 등 정부 부처 신설.
맞춤형 지원책 1인 하고 제가 경험했었던 20년 전 교회 프로그램들, 청년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안 맞아요. 그때 꿈을 가져라, 비전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네, 그때? 맞습니다. 네. 비전 뭐 1010 뭐 해가지고 옛날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를 유행이었어요.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 미래는 너의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애들한테 가면 뭐하지? 그렇잖아 지금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이 그 시대가 지난 것 같아 지금 약간의 뭐랄까 좀 부정적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알바하면서 살죠 뭐 하는 그런 시대. 해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해도 안 되는 거 없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 시대가 그게 이제 마지막 끝물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현실적이죠, 현실적. 끝났네. 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그 이제 출산 돌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외로움의 문제, 결국 이것도 조금 더 시야를 좁게 보면 어르신들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회와 지자체, 정부 간의 협력 이런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하여튼 이런 문제도 교회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네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관련된 전문가들을 좀 키우고 네.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어르신들에게 뭐죠 그 삼계탕. 아니 삼계탕도 했지만 네. 박스에다가 생필품 뭐 네. 먹을 거 막 넣어가지고 쫙 드렸거든요. 100가정 넘게. 저 못 받았는데. 저는 왜 안 주셨어요? 아니 그 어르신이 아니잖아. 어르신들은 70 넘으신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 그냥 뭐 일상적으로라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생일 맞으신 분들에게 뭐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그런 거라도 작은 기쁨이라도 맞습니다. 좀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그러면 함께 더불어 이런 이미지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오래가 보내니까 마무리가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